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네. 대박이다. 왜냐? 어디 가서 매그니피스트 세븐 물어보면은 네. 처음에 헤드라인은 되게 거창해요. 네. 근데 눌러보면은 네. 항상 똑같아요. 네. 정기 구독을 신청하세요. 돈 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돈 안 받고 네. 오늘 진짜 매그니피스트 세븐을 제가 심층 있게 우리 이제 유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가 연일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증시 특징을 보면은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연말 또 내년에도 과연 미국 증시를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표적인 종목들이 계속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종목별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빅테크라고 보통 이제 통칭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또 7종목을 선별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그니피센트가 도대체 용어가 어떻게 해서 유래된 건지, 왜 이런 말을 쓰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간단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팡 주식하고 좀 비교가 돼요.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죠, 네. 빵빵 그랬죠. 네. 빵이 아니라 빵이다. 네, 빵이다. 뭐 그렇게 많이 방송을 했죠. 그렇죠. 빵.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앞글자만 땄었거든요. 네. 이니셜 5개 그렇죠. 종목을 해가지고 빵 종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IT 업체 중에서 네. 사실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빠르고 새롭게 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네. 그 중에서 누가 주도를 하는지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네. 이제 매그니피스트 세븐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해요. 네. 이미 회사가 성장을 해서 대기업화 됐고,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죠. 네. 이미 매출도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전단을 끌고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컨셉의 네.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서부 영화죠. 네. 1960년대 이제 황야의 7이네요. 네. 그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거든요. 네. 이게 뭐 2016년에 이제 리메이크 됐고, 네. 이때 이제 영화에 이제 이병헌도 나오죠. 7명 중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요 명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 처음에 요 얘기를 썼어요. 올해 초에. 네. 그리고 CNBC 방송에 매드먼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유명하신 분이 저희 네. 투자 방송 진행자. 그렇죠. 짐 크레이머. 네. 이분도 요 단어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투자 분석가가 네. 그 영화의 어떤 그거를 차용을 해서 네, 네. 이제 대표적인 스타 7개 종목을 그렇죠. 썼고 방송에서도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언론사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요약하기가 좋아서 계속 쓴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흐름이 있어요. 올해 보시면은 미국의 결국 산업이라든지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컨셉은 이제 인공지능, 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딱 AI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컨셉 안에 이 7개 종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병헌 그 출연한 그 영화는 인기를 못 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던데. 이 종목들이 사실 미국 증시 상승을 거의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현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그거보다 우선 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네. 대박이다. 왜냐? 어디 가서 매그니피스트 세븐 물어보면은 네. 처음에 헤드라인은 되게 거창해요. 네. 근데 눌러보면은 네. 항상 똑같아요. 네. 정기 구독을 신청하세요. 돈 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돈 안 받고 네. 오늘 진짜 매그니피스트 세븐을 제가 심층 있게 우리 이제 유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딱 보시면은 처음부터 너무 또 이렇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 대박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 보신 분들은 내년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그냥 한 반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원래 같아요. 시험 볼 때 국영수 잡고 들어가면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딱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암기 과목은 나중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국영수. 국영수만 하면은 네. 일단 좋은 대학 가요. 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딱 보시면은 내년 미국 주시장 여러분 투자하는데 네. 진짜 너무나 큰 그러한 혜택을 받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면 7. 네, 7종목이에요. 그래서 세븐스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타 종목 7개. 네. 7개가 왜냐하면 시가총액 미국이죠. 네. 미국 증시 나스닥 뭐 뉴욕 증권거래소 다 합쳐갖고 네. 이제 시가총액 7개 종목이에요. 그래서 1위가 애플 네. 3.02조 달러. 네.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78조 달러 네. 시가총액이요. 네. 3위가 알파벳 네. 1.66조 달러, 4위가 아마존 1.52조 달러, 5위가 엔비디아 1.17조 달러, 네. 6위가 메타 8,589억 달러, 네. 7위가 테슬라 네. 7,534억 달러.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이제 S&P 지수가 있어요. 500개 종목. 네. 뭐 대형주 딱 500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시가총액이 40조 달러가 되거든요. 네. 이거에 비하면은 거의 30%를 차지한다. 네. 전체 그렇죠. 대표 미국 기업 500개 중에 30% 비중을 차지하는 시총 그렇죠. 7개 종목을 네, 추린 네, 거다. 맞습니다. 요 개념은 이제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 니프티 50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50개 종목을 그때 네. 당시 미국에 네. 딱 보니까 얘들이 네. 이 종목만 가더라. 네. 그래서 그때 니프티 50라는 종목이 막 생겼었어요. 네. 그때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증시로 따지면 코스피 200 해가지고 이제 네. 대표적인 200개 종목 네. 가지고서 이제 지수를 산정해서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지수 중에 하나가 S&P 500인데 그렇죠. 그 500개가 말하자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거기서 대표 중에 대표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7개 종목 이 시총 그렇죠. 1등부터 30%죠. 7등까지 예, 7개가 30% 차지한다는 것은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네. 그 정도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시가총액만 높았다고 해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볼게요. 올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한 1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14%포인트를 기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미국에 있는 6,000개 종목이 네. 4%포인트 상승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여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얘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거명되는 7개 종목이 다 들으면 아는 기업이고 기사에 맨날 나오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 볼 거 없이 그쵸. 어차피 미 증시는 이들 7개 종목이 주로 주도를 하고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한다면 그냥 7개 종목에서 선택을 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거 토론을 하는 것은 내년이 어떻게 내년 어떻게 될 건가? 네. 그게 더 중요한 올해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재미를 봤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이제 진단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상황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영어 그대로 의미로 하면 뭐 아름다운, 뭐 훌륭한, 뭐 하여튼 좋은 의미로 매그니피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그 세븐 7개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고 수익률도 좋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용어 그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이제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고평가됐다. 이제 끝이다. 아, 이거 이제 뭐 담을 다 빠졌다. 뭐 이런 쪽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7개 종목이 뭐 시장 올리고 뭐 다 이런 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시장이 올해 2023년도 이끌어온 또 컨셉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산업이에요. 이 산업을 사실 이 7개 종목이 사실 이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결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024년도에도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주저앉을 건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자세한 건 다시 계속 풀어간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핵심을 딱 얘기했을 때 내년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더 해먹는다. 더 해먹는다. 네. 더하면 더했지. 더했지. 밀리진 않는다. 밀리진 않는다. 단 그 안에 종목들은 약간 교체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종목별로는 그렇죠. 다르게 볼 수 있어도 네. 시장을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는다. 뭐 추후까지는 좀 빼시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커 상당히 보인다. 높다. 네. 왜냐하면 이제 AI 산업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AI 산업 뭐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 아니야?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은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구글 바드 쓰십니까 혹시? AI 챗봇.
저는 이제 잘 계속 쓰는 건 아닌데 네. 뭐 테스트 할 겸 상황 볼 겸 해서 가끔 한 번씩 누르잖아요. 사실 AI 산업이 이제 포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유 박사나 저나 네. 하루 종일 네. AI 챗봇을 써야 돼요. 그게 시장이 포화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그렇죠. 나왔을 때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안 쓰- 있었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화된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그 아주 그 수요가 엄청난 중국도 그렇고 지금은 인터넷 초기 단계와 비슷해요. 네. AI 산업이. 네. 지금 녹아들어가 있는 게.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수요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7뿐만 아니라 AI 회사들이 계속 더 진출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분석할 때 AI 산업의 단계를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이 있잖아요. 네. 이때 처음 시작된 AI 산업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거 갖고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표적인 미국 기업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네. 우리가 AWS를 하는 데가 네. 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죠. 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GCS가 세 개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럼 뭐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세 개 기업 갖고도 아직도 부족해요. 전 세계 시장을 그렇죠.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올해부터 사실 이제 AI 챗봇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딥러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AI가.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챗 GTP라든지 네.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뭐 버추얼 게임 이런 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여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구글의 바드.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바이두가 어니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네. 그렇죠? XAI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스타트업이죠. 네. 그록이라는 지금 챗 GTP를 또 출시를 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더 나와요. 왜? 수요가 아직도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지금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 회사마다 이제 그거를 출시를 할 테고 네. 거기서 이제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승자가 누군가가 될 테고. 승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요를 네. 공급이 되기도 바빠요. 네. 그러니까 승자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내 몫을 빨리 네. 커가는 파이에서 내 몫을 가져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언급되는 기업 정도 숫자로는 사실은 무주공산이니까 무주공산이에요. 뭐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 프로그램이나 그럼요. 상품이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한번 다음 단계 본다면은 이제 AI의 이제 세 번째 단계 같은 게 이제 레코니션 플러스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네. 가서 자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뭡니까? 자율주행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같은 자율주행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AI 산업 간다 그러면은 세 번째 산업까지 가려면은 지금 밑도 끝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뭐 첫 번째에서 끝났고 지금 두 번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수요 창출이 엄청난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보시면은 지금 뭐 다른 회사 없어요. 자율주행 하면 우리 딱 테슬라 생각나는 거고 로봇 하면 이제 뭐 여러 개 로봇 회사 그것도 이제 뭐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 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지금 기업들을 막 언급을 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 분 다 기업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기술이라는 거는 거대 자본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을 넘어갈, 능가할 그렇죠. 자본과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과연 있는가 지구상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이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캐파만 늘려요. 그러면은 계속 매출이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다른 나라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가능하죠.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의 어떤 그거를 또 힘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규제도 뭐
뭐 자기네 나라 그렇죠.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뭐 중국까지도 막 컨트롤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출 전망치를 이제 한 2027년까지 잡아요. 보통 한 5년, 4년, 5년 정도 잡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5년 동안 최소 평균 한 10% 넘는 매출 성장을 계속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은 네. 이건 그냥 날로 먹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 그만큼 늘어간다라고 생각되면은 많이 그래요. PER도 높고 네. EPS 상승률이 높고 네. 그러면 다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회사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도 이 회사들의 전반적인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네. 조금 뭐랄까 시장을 끌고 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7개 종목이 다 같이 이렇게 다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을 테고 그쵸, 네네. 여기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겠죠. 네네.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7개 종목 중에서도 약간 희비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거든요. 현재 그렇죠, 네네. AI 기술 관련해서도 어디가 더 좀 그렇죠. 밀접하게 좀 돼 있는지 네네. 또 이제 상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어디가 높은지 음. 이거에 따라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그런 엇갈리는 희비가 더 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희비가 격화되기에는 이미 해당 기업들이 포지션을 되게 구축을 잘 해놨어요.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 자기 영역들이 딱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볼게요. 넘어가거나 그렇죠? 이게 확 감싸버리기에는 그렇죠. 쉽지 않은 쉽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다른 회사가 치고 들어오기에는 쉬워요. 진입장벽이 높진 않아요. 근데 치고 들어와서 자기 몫을 디클레어하기에는 조금 좀 힘들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을 보면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 34%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가 한 21%,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막대한 비용과 그렇죠. 인력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지금 가장 크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중국에서 배척을 안 당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쫓겨났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돼 갖고 뭐도 있죠. 유튜브도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일단 그런데 인터넷 검색 그렇죠. 못하게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글로벌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애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리해요 지금요. 네. 그다음에 뭐 거기는 컴퓨터에 깔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칩을 대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엔비디아 여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도 자기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반도체 칩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회사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생성형 챗 GTP 같은 경우 이제 구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제 XAI의 이제 그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AI 생성형 챗 GTP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회사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세 개 회사 갖고는 아직도 부족해요. 경쟁 체제가 지금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AI 쪽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의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이런 일을 이제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쪽은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하고 이제 구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 뭐 할 수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쪽은 벌써 얘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는 구글하고 테슬라. 그러니까 각자 지금 자기 영역들을 지금 하나씩 딱 구축해 갖고 이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야, 아마존이 이거 전자상거래업체 아니야? 깜짝 놀래요. 그거는 이미 넘어간 거죠. 이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죠. 넘어선 거죠. 구글에서 매출의 18% 정도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와요. 더 황당한 것은 이제 많이들 마이크로소프트? 야, 이거 윈도우 회사 아니야? 아니면 오피스 회사 아니야? 근데 두 개의 회사 그 제품을 합치면은 매출의 50%가 안 돼요. 나머지 50%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50% 매출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회사가 다 바뀐 거죠. 조금 지금. 더 이제 이해가 된 게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도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서로 영역이 다른 그리고 그쵸. 서로 보완이 되는 어떤 상태의 그 사업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경쟁이 되더라도 그렇죠. 이 시장 자체가 무주공산 시장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각자 시장 포지션을 가져가지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릴 정도의 그런 경쟁 구도는 그 정도까지는 못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갖고 전 세계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GPU를 다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 독점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게 힘들어요. 제때 공급받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MD하고 협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쪽 걸 갖고 와요. 그냥 엔비디아 너는 그냥 글로벌로 뭐 주고 우리는 급하니까 AMD랑 협력을 해서 갖고 올게. 어느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개발해버려요. 엔비디아랑 같이. 이 정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계속 파일을 늘려야 되는데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넘버 2인 AMD하고 협력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비즈니스를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이거 이제 빵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올해는 빵이라는 얘기를 거의 이제 안 하고 작년, 재작년에 빵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빵 5개 종목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사실 종목 분석이나 뭐 시장 얘기를 할 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은 5개 종목 중에서도 뭔가 좀 뒤처지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영화를 뭐 집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뭐 급부상을 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처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벌써 나왔죠. 제가 가장 언급을 안 한 종목이 뭡니까? 딱 나오죠. 7개 중에 네, 7개 중에서. 메타를 자세히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메탈 얘기 안 하잖아요. 메타 같은 경우 이름을 왜 메타로 바꿨겠습니까? 메타버스 뭐 생각해가지고 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을 했어요. 주커버그가 이제 주커버그가, 메타버스 그 기술이 나오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쪽에서 사실은 메타버스 쪽에 매출이 너무 약해요. 수익 모델이 안 나와요. 거기 가봤자 광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데이터 센터들은 모든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다 받으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이익 모델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쉽지가 않죠. 그쪽 시장은 일단은 지금 AI 쪽에서는 약간 뭐랄까 메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볼 때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메타 종목이 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다음에 메타스퀘어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는 수익은 광고밖에 없어요. 약하죠. 너무 약하죠. 직접 이제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이것만 갖고는 뭐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 일단 시장에서 일단 제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AI 쪽보다는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서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해봤자 그렇게 그 구독자 수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는 시장은 아니죠, 그거든요. 그 우리 출중한 그 주커버그 선생님은 왜 그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까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바꿨을 때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해서 사실 메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저 혼자 생각에는 아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거든요. 그 차라리 저기 우리 그 일론 머스크 같이 트위터 인수하면 이름을 그냥 X로 바꿔버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은데 그러니까 메타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딱 박혀버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외부 투자가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딱 좋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 파는데 뭐가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앱스토어를 통해서 AI 쪽 비즈니스를 이제 모바일 AI죠. 이쪽 비즈니스 창출이 되게 커요. 테슬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X를 통해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창출, AI 비즈니스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는 딱히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자, 메타가 조금 저 뒤처질 가능성, 뭐 뒤처진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보면
테슬라도 좀 주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테슬라 뭐, 전기차 그렇죠. 시장도 좀 그렇고 우리 또 머스크 선생님도 음. 좀 옛날 같은 감각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꾸 위로 싸대는데 그게 좀 성공을 잘 해야 그래야 이 전반적인 인공지능 뭔가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고 두 번째 지금 자율주행 쪽이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심화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쪽을 지금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재판에서 패소가 나와요. 예, 손 놓고 갔더니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 이쪽은 조금 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테슬라 전기차들 전반적으로 전기차들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러니까 3월 인터넷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쪽 보면은 분명히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해갖고 뭐 이것도 쏘고 뭐 전기차 움직이고 이러는데 확실한 것은 여기는 지금 명확하게 그 비즈니스가 돼서 매출이 눈에 딱 보이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끌고 가면은 언젠간 나오겠죠, 여기는. 끌고 가면. 네,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주춤주춤 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테슬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가 아니라 뭐 내년도 정도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분명히 전기차를 대중화하고 싶어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뭐 환경 문제 딱 세 가지 요인은 거잖아요.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이 세 개가 핵심인데 일단 전기차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따르면은 2032년까지 신차 생산량의 67%를 다 전기차, 76%는 전기차로 바꾸겠다거든요. 그럼 1,200만 대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테슬라가 1년에 미국에 파는 게 100만 대예요. 땡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100만 대 팔아요. 한 200만 대 이게 답니다. 근데 지금 부족해요. 멕시코에서 공장 100만 대짜리 만드는 게 내년부터 가동해요. 그럼 이제 내년 말쯤 되면 300만 대까지 캐파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거 해갖고 유럽 쪽에서 지금 만드는 게 한 20만 대거든요. 그거 말고 이번에 인도에다가 50만 대 공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면서 글로벌 대중화된 전기차 회사 값이 또 비싸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아디한테 밀린 게 비아디는 3천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테슬라는 가장 싼 게 지금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도 내년은 좀 메꿔내면서 아마 이제 옛날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같이 대중화되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 않겠느냐. 점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더 좋을 수가 있다. 약간 이제 뭐 럭셔리 뭐 나만의 감성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마련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그렇죠. 대중화로 가는 거죠. 박리담의 컨셉으로 뭐 바꿔서 지금 뭐 매진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머스트 아이템 그냥 당연히 전기차면 테슬라야 그냥 사 그냥 이렇게 하는 딱 그런 컨셉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잖아요. 좀 비싸기도 하고 이제 이런 컨셉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챗봇 했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막 와 하다가 그렇죠. 그거 이제 뭐 편집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에이 뭐 또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주식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주춤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막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구글 그 AI 챗봇 그 저기 뭐 그 실현 논란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검색이 잘 안 돼요. 자기들이 잘 막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 생성형 AI 이제 그 시연회를 원래는 연기를 했어요. 내년 초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쟁이 조금 심화되니까 당겼어요. 당겼고 이제 우리 그 CEO가 이제 인도스 분이잖아요. 급해요. 그래서 당겨냈는데 뭐 자기들이 이제 다중 언어 모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90점이 됐다. 그러니까 90점이 뭐냐면은 인간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쪽 어디야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록을 자기들이 훨씬 더 앞지른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표했을 때 막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5% 올랐죠. 그래서 그거 내고 나서 결국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성급했다. 네. 내년에 다시 내면 된다. 네. 좀만 기다려라. 네. 다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낼 때까지 일단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뭐 좀 기다려 보세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지금. 일단 근데 구글 그 주가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무거워요. 예, 무겁고 진짜 항공모함 같아. 조금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좀 분산을 해야죠. 분리를 해야죠. 왜냐면 독점법에 자꾸 걸려요. 구글 같은 경우는 다 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AI 챗봇 쪽은 따로 분산을 해야 되죠. 알파벳 안에 구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AI 챗봇 같은 경우 따로 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식이 가벼워지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시간 되면 이제 하겠죠. 네. 일론 머스크 같이 여기저기 다 분산해갖고 기다려 보면 돼요, 그건요. 구글 이제 지켜보면 된다. 네, 지켜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음. 말씀하신 대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내년에 또 이제 가고 주도를 하고 그 안에 종목들이 가까이 영향이 있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구도로 해서 뭐 누구 한 종목 나가 떨어질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내년에 미국 증시는 좋다는 그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로 결론 내면? 아니 미국 AI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들도 요즘 그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증시 내년에 뭐 사상 최고치 역대치 최고점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크게 좀 조정 한번 받진 않겠냐. 또 두 가지로 보세요. 경기라는 게 있고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골디락스를 보거든요. 올해에 이어서 아직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골디락스 경기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뭐 침체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포인트를 이제 미국을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경기 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골디락스 쪽을 본다. 그 정도만 되면은 AI 산업은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무리가 없다. 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통화 긴축이 종료가 되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AI 쪽 산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쪽에서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리스크인데 내년 같은 정치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25년 1월달에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또 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2025년 1월달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좀 시끄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기술 갈등 이것도 좀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또 리스크도 있어요. 정치 리스크도. 그래서 그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중 간의 기술 갈등 때문에 결국 반도체를 뭐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그렇게 반도체를 팔고 싶어 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막고 있잖아요. 새로운 거 뭐 중국 맞춤형 뭐 A20이라든지 L20 반도체를 딱 개발을 하니까 안 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 AI 산업 쪽에 전반적으로 또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간다면은 뭐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AI 산업 트렌드를 갖고 한다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내년 시장에서도 좀 주도주 역할을 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라는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환경, 금융 지표라는,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까지는 건 한번 다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변수와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막 진짜 뭐 역대 최고치 내년에 찍을 거다. 썰레발이 치는구나. 설레발은 아니고 이제 분석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댈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이유가 첫 번째가 골디락스 경제 정도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도 한 10%대 성장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요즘 그렇죠. 흐름을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뭐 다들 난리죠.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되게 좋아요. 지표상으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GDP라는 것을 계산할 때 이제 Y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에요.
우리 경제학 시간에 맨날 보던 거죠.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죠? 보여요. 예. 자, C는 소비예요. 미국 소비는 안 좋아요. 근데 그럼 뭐해서 지금 지금 경제를 일으켰어? 미국의 70, 한 65%가 소비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올해 미국이 정부 지출을 엄청 늘렸어요. 뭐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플러스 I 쪽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나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하고 다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도 보조금 준다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TSMC, 삼성전자 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이런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업한테는 되게 유리한 환경들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봤을 때는 막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내년에는 민주당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왜? 소비를 늘릴 거다. 그 소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 골디락스 쪽을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약간 틀어질 것 같아요. 경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 리스크 차원에서 또 정치를 고려한 미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쵸,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박은 어떻게 보는지, 네. 그다음에 네. 그런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또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잡죠. 변수를 이제 진단을 하면서 지금 아직 그런 정책 변수, 내년에 네, 정책 그렇죠. 변수, 그다음에 정치적 변수 이런 걸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걸 같이 분석한 다음에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다음에 단물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한 다음에 느낌이. 그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제 포함한 상태에서 나머지 그렇죠. 변수들을 이제 다 분석한 다음에 전반적인 그 업종별 전망을 진단하는 걸로. 다음 기회에 제가 저희 이제 그 그레널 투자문에서 2024년도 미국 금융시장 전망을 사실 저희가 2주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고객들하고 이제 투자가분들 모셔놓고 2시간 동안 너무 자세하게 해드려갖고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은 아주 요약해서 내년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부터 경기, 주식 시장까지 이렇게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한번 또 보시면은 그렇죠. 고객에게 그 했던 그런 거를 우리 그 구독자 또 이제 네, 시티타임스 보시는 우리 온라인 회원분들에게 이 무상으로, 이 채널만 보시면은 무상으로. 그렇죠. 무상이죠. 이 채널만 보시면은 그냥 거의 날로 그냥 다 갖고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미국 증시를 이끌어간 올해를 뭐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종목들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전반적인 이거를 포함한 다른 변수들까지 분석을 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